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피고인 지금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까? 어제 내란 재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에게 던진 묵직한 한마디입니다. 한때 자신의 부하였던 인물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면 잠시라도 고개를 숙일 법도 한데 윤석열은 끝까지 장황한 변명만 늘어났죠. 증인을 신문한다며 반복한 거짓들, 군 장성과 내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비루함, 팩트 체크조차 안 된 기사 한 줄로 증인을 흔드는 꼼수까지 결국 마지막까지 남 탓으로 도배를 하면서 책임지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윤석열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라면 구치소에서 나오라고 해도 창피해서 차라리 그대로 있겠습니다. 11월 21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깐깐한 정치 이강윤 정치문화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로 오프닝을 시작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으로 첫 번째 주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유가 결국 외교 능력인데 지금 이제 중동 쪽 국가들을 순방을 하면서 그 외교력이 또 다시 증명이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제는 이집트 대통령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담 마치고 지금은 G20 정상회의 열리는 남아공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제 이집트 대통령과의 회담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집트는 중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죠. 미국과 러시아가 양분하던 세계 질서를 양분하던 시절에도 비동맹의 축으로서 굉장한 기능을 했고 그 이후로도 중동에서 발언권과 리더십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집트를 방문한 것 자체로 저는 일단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카이로 대학에 가서 한 얘기가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예. 대중동 정책 구상 이런 거 이제 피력하는 자리인데 카이로 대학은 세계적으로도 명성을 꽤 얻고 있는 주요 대학이죠. 거기서 이른바 샤인 이니셔티브라는 걸 얘기했어요. 샤인이 뭔가 했더니 우리말로 고르자면 안정, 그리고 조화, 혁신, 그리고 네트워크. 이 초연결 사회에서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죠. 외교도 물론 네트워크 일환입니다만, 그리고 교육. 제가 말씀드린 이 단어들의 영문표기 첫 글자만을 따니까 샤인이 됐던 모양이에요. 이런 것에 있다고 설명을 소상히 했는데 청중 대상은 카이로 대학에 모여 있는 사람들, 주로는 학생들이겠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선 같은 것도 밝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동이 그렇게 우리랑 뭐 교섭점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닌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잖아요. 이곳에 우리의 존재감과 앞으로의 향로에 대해서 밝혔다는 건 매우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주요한 외교 행사 때마다 여론조사에서 위쪽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실리 외교를 한다. 그다음에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보여주기식 이런 거 아니고, 그리고 어디 가서 무슨 실수하거나 뭐 술 마시거나 뭐 좀 많았습니까? 이 직전 정부 때. 그렇죠. 그런 것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외교라는 게 그냥 대통령 전용기 타고 빨간 카펫 이렇게 올라가서 손 들고 며칠 있으면 오고 이게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점. 그런 점에서는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물론 우리 국민들이 처음에 많이 바랐던 건 개업내란의 종식과 민생경제의 회복 이런 것이었을 텐데 외교 면에서도 굵직한 성과 이런 것들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보니까 이집트와 우리나라가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어제 그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알시시 대통령하고 악수하면서 사진 찍고 뭐 이런 장면을 보는데 약간 두 대통령의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친목을 도모하면서 성격이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었고 그 정상회의에서 주목됐던 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네. CEPA라고 하던데 요게 또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약간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 떠올랐는데 FTA 그것과 비슷하긴 한데 산업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무역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서로 동맹자적인 그 관계를 이어가자. 예.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예.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되면서 긴밀해지는 것을 한마디로 그렇게 응축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CEPA 이전에는 사실 이런 건 없고 그냥 되게 정상회담이나 외교 뭐 얘기 들으면 눈 감고 들으면 저거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야? 좋은 단어만 다 갖다 놨네.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그거 원래, 아닙니다. 원래 외교라는 예. 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 조금 들여다보면 일단 경제적인 무역 면에서의 그 액수도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제시가 돼 있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진일보한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동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문제 아닙니까? 예, 이 그렇죠. 역학관계에서 이집트가 아주 중요해요.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이집트와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국가 해법,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이미 지금 이건 되어가고 있죠. 유엔에서도 얘기가 됐으니까 그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 그리고 건설적인 해결의 뜻을 모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국이 뜻을 같이 했다는 것. 그리고 가자 사태 극복을 위해서 이집트의 대이슬람권 구호 단체인 적신월사라고 있습니다. 꽤 유명한 단체입니다. 예.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동안 해왔던 일들도 상당히 혁혁한데 그곳에다가 $10,000,000 한 147억 원 정도, 150억 뭐 그 정도 새로 또 기여하겠다고 하니까 이집트로서는 자기들이 힘줘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이런 도네이션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세파에서의 FTA까지는 아니지만 무역 증대에 대한 전환점을 하나 놓은 것 이런 건 크죠. 아, 굉장한 의미가 있군요. 그러니까 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력, 네.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이 원래 중동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UAE랑 먼저 이 CEPA를 맺었는데 이집트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기로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이집트하고는 사실 우리가 무역 교역량이 그렇게 많거나 그렇지는 아, 않아요. 그렇습니까? 지리적 그런 예. 것도 있을 뿐더러 예. 우리가 뭐 필요한 게 많고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좀 앞으로는 기대가 좀 되겠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남아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있고요. 이번에 이 정상회의에 미중러가 다 빠지기 때문에 한 측에서는 분석하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좀 중심을 잡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어떤 또 실용적인 외교를 보여줄지 뭐 기대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저는 일단 불과 한 90개월 전으로만 가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우려 섞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잖아요. 예. 저 나라의 그렇습니다. 민주공화정이 예. 제대로 되겠나 이런 거는데 굉장히 빠르게 그걸 회복하고 있다. 예. 그래서 에이펙도 그랬고 요번 G20도 그런데 정상 국가로 다시 국제 외교 관계의 복귀 일단 되는 것 같고 예. 이제는 복귀에 그치지 않고 미래 성장 비전을 우리 입장에서 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증대하는 그러니까 한 계단 또 하나 이렇게 올라가는 예. 복귀에서 주도자적 역할하는 그룹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것 이런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보통은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 중에서 핵심 과제가 뭐 AI가 있을 것 같고 기후 변화 뭐 이제 국제적으로 서로 이제 외교 안보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패권 경쟁이 있으니까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용적 성장을 좀 논의를 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미중러가 빠졌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뭐 어느 정도 이루어지겠냐 싶지만 여기 프랑스, 독일이 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 또 이루어질 거라고 보이시죠? 네, 예. 당연하죠. 이런 걸 보고 다자간 협상 라운드 테이블 회의라고 하잖아요. 늘 그렇죠. 그렇죠. G20이면 20명이 모여서 막 하면
그 주요한 국가와는 또 개별적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거고 이게 실무회담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또 뭐 믹타라고 그래서 멕시코, 예.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이 나라 이름 바뀌고 나서 발음하기 힘들어요. 네. 옛날 터키였는데 튀르키예 그리고 호주 이런 나라들이 속한 믹타 정상회동을 하는데 여기서는 공동 언론 발표문 같은 것도 잘하면 나오지 않을까. 예. 뭐 상징적인 거라도 없던 것을 하나 낸다는 것은 일단 의미는 있는 거니까요. 아하. G20 정상회의에서 열리는 그 믹타 정상회의는 중견국의 네. 모임입니다. 여기에서 올해가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 회담을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미중러 정상이 이례적으로 전체 다가 참석을 하지 않는 거는 G20가 열린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좀 심했어요. 셋이 어떻게 약속이나 한 듯이 예. 싹 빠졌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트럼프가 안 간 이유는 빤했잖아요. 남아공이라는 데가 흑인이 백인들 뭐 약탈하고 폭력하고 뭐 못 살게 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항의 겸 불쾌감의 표시로 안 간다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뭐 백인들이 흑인들 못 살게 구는 일도 왕왕 있더구만. 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뭐 건덕지나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예. 공교롭게도 사실 중국하고는 이 얼마 전 경주에서 에이펙도 한번 보고 했으니까 어쨌거나 셋이 다 빠져버리니까 약간 중량감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20, G20 이 회의가 의미를 갖는 것은 그 즈음 주요한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 또는 앞으로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돈독히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는 G20 회의의 중요성은 여전한 것이고 다만 그들 국가에 최정상이 없다고 해서 논의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닐 터이니까 저는 뭐 괜찮다고 보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 발언 기회와 발언권 그런 것을 넓혀 나갈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예, 유럽국인 프랑스, 독일과의 정상회담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마크롱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한 것으로 또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유엔 총회 때 만났기 때문에요. 예. 근데 그때 사실 회담을 못 했거든요. 예. 프랑스 대통령의 일정 때문에 이번에 처음 만나는 겁니다. 예. 뭐 경제 안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또 프랑스하고도 협력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목해서 좀 네.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하고는 국방 무기 관련 및 원전에서도 결코 우리가 경시해서는 안 되는 국가죠. 예, 예. 뭐 아까 이제 그 전 정부 말씀하시면서 네. 외교 면에 있어서 좀 비교가 된다 하셨는데 사실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윤석열이 이제 외교 순방을 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나가서 또 무슨 사고를 칠까 그것만 이제 생각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만 어쩔 수 없게 전 정부기 때문에 비교가 좀 됩니다. 그 글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예. 오늘 이번에도 이제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곳에서 네. 그때 당시에 윤석열이 참석했을 때 이게 이제 믹타 회동 때입니다. 네. 뻘쭘하게 지금 서 있는 윤석열의 모습을 그거.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혼자 멀뚱멀뚱. 사실 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각국의 정상들이 다 같이 이제 만나서 서로 이제 안면 트고 또 외교를 벌이고 뭐 이러는 자리인데 혼자 멀뚱멀뚱하게 예. 좀 서로 민망했을 거예요. 얼마나 보는 우리도 저러는데 예. 저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들을 또 어떠했겠습니까? 네. 한 30초만 뭐 재밌는 얘기, 재밌는 게 아니고 창피한 얘기인데 하나 해드릴까요? 말씀해 주시죠. 예. 그 파리에 그 우리가 유치하려고 했다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뺏긴 게 뭐였죠? 부산 엑스포 말씀이십니까? 엑스포. 예. 그거 마지막 회에 갔을 때 예. 그 밤에 술 마시다가 벌어진 사건 아세요? 모릅니다. 그거 유치한다고 또 얼마나 예산을 들여서 정말 여기저기 그거야말로 많이 다녔습니까? 대국민 사기였는데 예. 마치 우리가 되는 것처럼 밤사이에 역전승 일어날 것처럼 하더니 대패였는데 그날 이제 공식적인 그런 게 끝나고 수행에 같이 갔던 재벌들 모아가지고 저녁을 먹었는데 재벌들과의 자리에서 네. 그 SK 최태원 회장이 거의 뭐 토했다는 그거 말입니까? 그거. 예. 그 자리에
소주가 예. 처음처럼이 나왔대요. 아. 근데 이 처음처럼 글씨가 그 신영복 선생 그렇죠. 그거잖아요. 예. 윤석열 씨는 그게 굉장히 못마땅했던 거야. 이 빨갱이 공산주의자. 예, 그렇죠. 그 사람이 쓴 글씨라 그래서 그래서 또 화제가 되기도 하고 우리 그랬었는데 그랬습니까? 주당들에게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나는 이거 안 마시는데 그래 버렸대요. 처음처럼 안 마신다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윤석열이 주재하는 자리에서 소주가 빠지면 큰 일인데 안 마시는 술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고 막 허둥대고 난리였는데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예. 파리 지사에 긴급히 연락해서 혹시 처음처럼 말고 다른 소주 있나? 그랬더니 있었대요. 뭐가 있었나요? 참이슬이 있었나요? 그랬겠죠. 아하. 처음처럼 말고 뭐 먹고 있어. 정말 그걸 쓸데없네요. 긴급 공수했는데 한 40분 걸려가지고 왔대요. 그 만찬장으로. 예. 그 40분 동안 아주 힘들었다는 얘기를 아. 직접 들었어요, 제가. 조금 전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예. 코뭉이 아빠님께서 윤석열은 처음처럼보다 진로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지금 아 정말 쓸데없네요. 처음처럼은 쓸데없어. 아예 안 마신다는 그 거 글씨 아니야. 때문에 안 마신다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소주 맛이야 뭐 거기서 고기일 텐데.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까 멀뚱거린 걸. 아, 그렇군요. 관련은 없습니다, 여러분. 네. 네. 잠시 윤석열 정부 당시에 윤석열의 한심한 짓들 이야기를 좀 했고요. 파타타타 증권 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